권리로 공격을 당하면 제일 먼저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나를 공격한 권리자의 권리를 어떻게 죽일지부터 연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업으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잘 마무리된 분쟁 사례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개인적으로도 참 미친듯이 싸웠던 사건이었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전부 그냥 종합적으로 엮여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잘 마무리되니 갑자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 저희 의뢰인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안 해놓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이렇게 어렵게 끝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골치가 아파지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빠르게 시작합니다. 자, 갑이라는 의뢰인은 각종 가구를 수입도 하시고 생산 판매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야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잘 듣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갑이라는 분이 저희랑 일하기 훨씬 전에 한 10년쯤 전에 특허 출원이랑 디자인 출원 이런 걸 몇 건 하셨는데 거절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특별히 출원은 안 하고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분야나 경쟁업체라는 게 있죠. 국내 경쟁사가 있었는데 이 경쟁사 측에서 갑이 과거에 출원했던 과구와 관련된 기술과 현재 생산되는 장치를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그게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허 출원하면서 디자인 출원도 별도로 했고 상표 출원도 했었네요. 특히 상대방이 상표 출원은 뭘 하셨냐면은 이 갑이 생산하는 가구 말고 갑이 외국에서 수입하시는 상표가 있었는데 그게 국내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걸 기회 삼아서 상대방이 먼저 국내에 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뒤늦게 취득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이제 의뢰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보통 내용 증명이라도 한번 보내고 시작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청구 취지야 뻔하죠. 특허권 침해 금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또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왔고 한 3달 정도 뒤였나 상표권 침해 금지도 소송이 들어왔었어요. 상표 얘기는 이 영상에 말고 다른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됐고 한참 걸려서 결론이 나긴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상대방은 모든 소송 취하고 의뢰인이랑 상대방은 조정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종종 들은 얘기시겠지만 권리로 공격을 당하면 제일 먼저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나를 공격한 권리자의 권리를 어떻게 죽일지부터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의뢰를 받고 사건을 검토하면서 특허랑 디자인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진보성이라는 거예요. 진보성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에 출원했던 과거 기술과 현재 생산되는 장치를 개선해서 특허 출원을 했고 이게 등록을 받았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개선, 이게 바로 기존의 발명에 대해 얼마나 진보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판단이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판이나 소송을 가면은 예를 들어 특허권에 대한 등록 무효, 공격하는 측에서는 이 특허 진보성 없는데요? 하고 특허권자, 방어하는 측에서는 아닌데요, 이 특허성 진보성이 있는데요? 라고 합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희는 이 특허 발명 진보성 없으니까 무효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냥 전부 다 무효인데 이런 권리로 공격하는 건 권리남용이다 라고 했고 상대방은 아니다, 정당한 권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사실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판단이 애매해지고 약간 사건이 상대방 쪽에 유리해질 때쯤 정말 우연히 외국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검토 의뢰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요청했던 내용 덕분에 상대방 권리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지 싶어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전환이 됐습니다. 분위기 전환은 사실 양측의 준비 서면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반응도 물론이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판사님이 두 사람 조정 한번 해볼래? 하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측에서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상대방도 응하길래 조정으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조정만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양측은 모든 분쟁을 다 종료하고 대신 의뢰인은 상대방 등록 특허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영업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종결이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사실 지금도 상대방의 의도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굳이 추측하자면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점유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상대방 역시 외국 어딘가에 있던 기술이나 디자인을 베껴서 국내 출원했던 것이었거든요. 그 권리가 과연 얼마나 유효하다고 믿었을지, 완전 무결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운이 좋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몇 달 뒤에 외국의 의뢰인이 저희에게 검토를 요청한 사건에서 상대방 의뢰인의 특허권과 아주 비슷한 걸 발견을 했기에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분쟁에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적절한 운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운이라는 것은 저처럼 외국의 의뢰인들과 거래를 많이 할수록 조금은 올라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드렸으며 여기까지만 영상을 드리고, 오늘 드린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